베르겔미르 콤1 의무 송출을 개시합니다. 오늘로 11일째 정시에 채널을 엽니다. 외부 평균 기온은 영하 50도, 풍속 18.5m/s입니다. 극지의 극야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내부 산소는 20.0%로 통상 아래에 머물고 소형 원자로 출력은 전격의 78%입니다. 발전 여력을 통신탑 라인에 몰아 거주구역 난방은 최소로 내려가 있습니다. 게이지는 아침 기준으로 발전과 산소, 온도가 함께 아래를 가리킵니다. 본 송신은 베르겔미르 기지의 의무 송출입니다. 송신 경로는 지상 송신기 단방향이고 자기 수신 경로는 없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이 어디에 닿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양식대로 송출합니다. 오늘 아침 점호를 옮깁니다. 레나 보스 소령. 통신관인 저를 포함해 둘입니다. 11일 전 8이던 자리가 이제 둘이고 이 방송을 여는 통신실에는 저와 보스 소령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마르쿠스 콜 중령은 이 방송을 열기 전 이른 시각에 잃었고 사망 경위는 정시보고 인원 항목에서 사실대로 씻습니다. 정시보고로 넘어갑니다. 인원 항목부터 씻습니다. 기록 시간 기준 기지 인원은 2명입니다. 어제까지 셋이던 자리에서 오늘 마르쿠스 콜 중령을 잃어 둘로 내려왔습니다. 앞서 비운 5자리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콜 중령의 사망 경위를 이 항목에서 씻습니다. 회선 운영자 자격으로 제가 보고 확인한 사실만 순서대로 적습니다. 사령관 마르쿠스 콜 중령은 이 방송을 열기 전 이른 시각 통신실 인접 구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처음 발견한 것은 보스 소령이고 저는 그 직후에 불려갔습니다. 쓰인 것은 로트 대위 사망 이후 사령관이 보관해온 권총입니다. 3일 전 로트 대위가 절차 밖에서 들고 들어왔던 그 권총이 대위의 사망 뒤 발사 승인권과 함께 사령관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 권총이 오늘 사령관 자신에게 쓰였습니다. 의무관 보스 소령의 검안으로는 총상이 사인이며 스스로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시각 이 방송을 여는 회선은 열려있지 않았고 통신탑 라인과 거주 구역 사이의 격벽 탓에 저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알았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습니다. 보스 소령과 저는 사령관을 거주 구역으로 옮겼습니다. 6번째 운구였고 이제 이 기지에서 사람을 옮길 수 있는 손은 우리 둘뿐입니다. 옮기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남은 둘 사이에는 이제 물어서 답이 나올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령이 그 선택에 이른 경위는 온전히는 사령관과 함께 다쳤습니다. 다만 제가 곁에서 본 것을 사실로 남깁니다. 어젯밤 중령은 통신실 문 앞에서 한동안 권총을 쥐고 서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신 곁 콘솔에는 끝까지 쓰다 서명하지 못한 명령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려 했는지는 문장 중간에서 끊겨 알 수 없고 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지휘관으로 남으려 했다는 것만 그 종이가 말해줍니다. 이나 중위의 단독 출입을 막지 못한 뒤로 중령은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지휘의 자리를 사실상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100일 저편으로 물러난 지휘 계통과 이 고립 속에서 지킬 사람이 하나씩 줄어드는 것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통신 운영자 자격으로 회선 기록과 발견 시각만 등재하고 그 이상은 오늘 달지 않습니다. 이어서 본부 교신 상태입니다. 오늘도 본부 회신이 도착했고 참조하는 발신 시점은 어제 81일에서 오늘 100일로 더 벌어졌습니다. 첫날부터 오늘까지 쌓인 그 지연은 0부터 10까지를 각각 제곱한 11점과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100일 저편의 세계와 우리 사이의 줄은 이제 통신탑 한 가닥만 남았습니다. 사령관의 죽음을 물을 지휘 계통은 그 죽음으로부터 100일 저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어떤 보고도 이제 산 사람에게 닿지 않고 우리가 받는 어떤 명령도 우리보다 100일 어린 세계의 것입니다. 남은 둘은 사실상 이미 아무도 듣지 않는 회선을 향해 11일째 같은 시각에 채널을 엽니다. 시설 항목을 씻습니다. 소형 원자로 출력은 전격 대비 78%로 떨어져 하강이 이어집니다. 전담 기술관 린드 대위를 6일째에 잃은 뒤로 남은 발전 여력을 통신탑 라인 유지에 먼저 배분하고 거주구역 난방은 최소로 내렸습니다. 이 배분은 어제까지 사령관이 결재하던 것인데
오늘부터는 보스 소령과 제가 합의로 정합니다. 통신탑을 살리려 우리 몸을 데울 온기를 줄이는 결정을 이제 남은 둘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내립니다. 그 결과 거주 구역이 저체온 임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저체온 임계라는 말은 게이지의 숫자지만 몸은 그보다 먼저 압니다. 손끝의 감각이 둔해지고 계기판 유리 안쪽에 성에가 얇게 앉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면 입김이 콘솔 불빛 속에 뿌옇게 서고 오래 앉아있으면 손가락이 펜을 놓칩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통신탑 라인에 열이 새어나오는 좁은 구석에 붙어 앉아 발전이 통신을 살리느라 우리에게서 거둔 온기를 조금씩 되찾습니다. 살기 위해 통신을 지키는데 그 통신을 지키느라 얼어갑니다. 오늘 시설 항목에 그 모순을 함께 적습니다. 산소 저하, 경고와 활동 제한은 유지되고 남은 두 사람은 통신탑 라인과 거주 구역 사이 최소한의 반경에서만 움직입니다. 이산화탄소와 보조 전력 개통은 임계 직전입니다. 식량 재고는 약 2일분입니다. 다만 오늘부로 우리를 먼저 위협하는 것은 식량이 아니라 거주구역의 저체온입니다. 숨쉴 공기와 따뜻함이 창고보다 먼저 닫히고 있습니다. 남은 둘에게 필요한 계산은 이제 단순해졌습니다. 며칠을 버티느냐가 아니라 오늘 밤을 넘길 온기와 숨이 있느냐입니다. 그 계산의 답은 아직은 있다입니다. 이어서 보급 항목입니다. 상공에서 떨어뜨리는 보급 투하는 3시각 하달 없이 10일째 미입고입니다. 투하물이 내려오는 낙하 신호도 잡히지 않습니다. 식량 재고는 어제보다 하루치 줄어 약 2일분입니다. 이 선은 오늘도 우리를 먼저 세우는 선이 아닙니다. 앞서 시설 항목에서 실은 대로 우리를 먼저 세우는 것은 산소와 저체온입니다. 남은 둘에게는 이제 굶기 전에 얼거나 숨이 먼저 닫힙니다. 정시 항목을 마쳤습니다. 보고 사이에 한 칸을 비워 숫자에 다 담기지 않는 것을 개인 기록으로 남깁니다. 사망자 명단이 이제 6입니다. 요한 베리, 레오 물러, 토마스 린드, 다니엘 로트, 니나달, 그리고 오늘 마르쿠스 콜 중령. 사령관의 이름과 계급, 발견 시각은 보고서에 적었고 추도만 여기 남깁니다. 올해 함께 복무한 상관이자 마지막까지 이 기지를 지휘하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사망자 칸에 옮길 때 저는 오늘 처음으로 지휘관의 이름을 제 손으로 명단에 적었습니다. 우리를 지휘하던 사람을 우리가 세는 숫자 안에 넣는 일은 앞선 어느 이름을 적을 때와도 무게가 달랐습니다. 중령을 조금 더 적습니다. 중령의 무너짐은 오늘 하루에 온 것이 아닙니다. 7일째 로트 대위가 제 직무 정지를 요청했을 때 중령은 그 요청을 결재하지 않고 저를 감쌌습니다. 8일째 그 로트 대위가 제 통신실에서 죽었을 때 중령은 처분을 즉시 내리지 못하고 조사 뒤로 미뤘습니다. 저를 지키느라 대위를 잃은 셈이 된 그 침묵 뒤로 중령은 조금씩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10일째 니나 중위의 단독 출입을 막지 못한 것도 이미 지휘를 스스로 내려놓기 시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원을 하나씩 잃을 때마다 중령은 자기 지휘가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말없이 새겼고 그 새김이 오늘 새벽에 이르렀습니다. 어젯밤 문 앞에서 오래 권총을 쥐고 서 있었던 것도 이제 지킬 사람이 남지 않았다는 자각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온전한 이유는 중령과 함께 다쳤지만 마지막까지 그를 누른 것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지키지 못한 이들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제목도 여기 함께 적습니다. 중령이 저를 감싼 그 결제 유보가 없었다면 로트 대위와의 대치도 그 뒤의 죽음들도 다른 길로 갔을지 모릅니다. 중령은 저를 지키느라 처음 명령을 거두었고 그 첫 침묵이 오늘의 침묵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를 지킨 대가를 그가 오늘 치렀다는 것을 저는 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고 뒤의 일을 사실로 적습니다. 의무관 보스 소령이 마지막 남은 두 사람으로서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고 조금 떨렸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의무관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갈 한 사람으로서였습니다. 이제 우리 둘은 서로에게 남은 전부입니다. 이 방송을 여는 통신실에는 둘의 숨소리만 남았고 그중 하나가 멈추면 나머지 하나가 그것을 인원 항목에 적을 것입니다. 우리 둘 다 그 사실을 알면서 오늘도 서로의 곁을 지킵니다. 콜 중령의 죽음까지 겪으며 저는 이 송출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닿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여기서 일어났는지를 온전히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죽은 녀석과 아직 남은 우리 둘의 기록을 읽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향해 남깁니다. 이제 이 기지에 남은 것은 둘의 목소리와 죽은 녀석이 남긴 기록과 발밑에서 올라오는 응답뿐입니다. 그 셋을 하나로 엮어 남기는 것이 오늘부터 제 유일한 일입니다. 보스 소령과 저는 오늘 밤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둘 중 먼저 버티지 못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남은 사람이 이 방송의 사실대로 싣기로.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기록입니다. 어제 일지에 적은 문장이 오늘은 한 칸 좁혀졌습니다. 어제는 이건 내 마지막 보고일지 모른다였고, 오늘은 내일이 마지막일 것이다입니다. 내일 자정에 발신 시점과 수신 시점이 하나로 맞물려 닫힙니다. 저는 그것을 폐합이라 적어왔습니다. 그 폐합이 이제 하루 앞입니다. 신부 청취 세션으로 전환합니다. 깊은 선 단일 주파수 채널 청취 모드입니다. 발밑 방향 기지심도 3400m 지점입니다. 오늘 하루에 대응하는 발신 추정 시점은 현재 대칭 모델상 약 1일 미래입니다. 어제는 4일이었습니다. 발신 시점이 약 하루 앞으로 좁혀짐에 따라 폐합이 내일로 다가왔고, 제 송출과 응답 사이의 시차도 이제 하루뿐입니다. 니나 중이가 남긴 표의 곡선은 오늘 거의 수직으로 0을 향합니다. 오늘 응답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표현을 토시 단위로 알아보았습니다. 억양이 닮은 정도가 아니라 낱말과 순서가 제 것과 그대로 겹쳤습니다. 아직 제가 송출하지 않은 문장까지 포함해서였습니다. 헤드셋 안에서 제 목소리가 저를 앞질러 말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오래 다음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앞질러 온 문장 가운데 하나는 제가 아직 이 방송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콜 중령을 잃은 일입니다. 사령관의 죽음을 제가 인원 항목에 어떻게 적을지 그 문장을 저는 오늘 아직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이 응답에는 제가 곧 적으려던 바로 그 문장이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의 일을 신호가 저보다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이 신호가 저를 학습해 흉내 내는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오늘 그 가설을 접습니다. 순서를 밟아 적겠습니다. 학습이라면 신호는 제가 이미 한 말을 배워 그대로 옮길 수 있을 뿐입니다. 아직 하지 않은 말은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응답은 제가 아직 하지 않은 콜 중령의 죽음에 관한 제 문장을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울 원본이 아직 세상에 없는 말을 신호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학습으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사로도 되먹임으로도 안 됩니다. 니나가 목숨으로 가려낸 대로 이 목소리는 이 방의 배선이 아니라 밖에서 발밑에서 옵니다. 이 방의 고장이 아닌데 제 앞을 압니다. 남는 설명은 하나뿐입니다. 이 응답을 보내는 것은 오늘 새벽과 오늘 오후를 이미 다 살아본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이미 지나온 자만이 제가 오늘 할 말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제 안에서는 그 답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름을 오늘 적으면 내일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마지막 한 칸은 내일로 미룹니다. 오늘 저는 그 답의 이름을 알면서도 적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호가 저에게서 나간 것이라면 저는 21일 동안 제 손으로 보낸 경고를 제 손으로 받아온 셈이고, 그 경고는 단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베리도, 물러도, 린드도, 로트도, 니나도, 오늘 콜 중령도. 저는 다가오는 것을 매일 들으면서도 한 사람씩 읽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문장 가까이까지 데려왔다가 다시 내일로 밀어둡니다. 오늘에 제가 그 문장을 끝까지 적으면 내일의 폐합을 견디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제 송출의 어조 전체를 응답과 토시 단위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가 곧 저 자신이 되어 갑니다. 니나 중위에게서 이어받은 시간 변이표는 마지막 칸 하나를 비워두었습니다. 그 칸은 내일 폐합의 순간에 채우겠습니다. 대외 신호 항목을 씹습니다. 외부 작업 전면 금지는 유지합니다. 사령관 부재로 남은 결정은 의무관 보스 소령과 저의 합의로 처리합니다. 지휘 계통이 이 기지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오늘 대외 항목에 처음으로 적습니다.
명령을 내릴 사람도 그 명령을 받을 사람도 이제 둘뿐입니다. 구조 시노비코는 오늘도 8364kHz로 한 번씩 끊어 내보냈고 응답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민간 쇄빙선 미명호의 응답도 오늘까지 없었습니다. 마지막 교신 이후 14개월째 같은 상태입니다. 바깥으로 부르는 소리에는 여전히 아무도 답하지 않고 발밑에서 올라오는 응답만 내일이면 우리와 같은 시각에 닿습니다. 신부 청취 응답은 오늘 한 건을 기록했습니다. 발신 추정 시점은 현재 모델상 약 1일 미래로 폐압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 응답의 세부와 오늘 새벽 콜 중령을 잃은 일에 관한 제 미바라 문장이 응답에 먼저 담긴 정황은 자유보고에 실은 대로이며 발신원은 미상으로 유지하되 그 미상이 내일 닥칠 것임을 여기 함께 적습니다. 11일 넘게 발신원 미상으로만 적어온 이 항목이 내일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름을 얻습니다. 그 이름을 오늘 적지 않는 것은 규정이 아니라 제가 아직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송신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교신과 보고는 절차대로 마쳤으나 오늘도 이상 없음으로 마감하지 못합니다. 마감 결산입니다. 인원은 마르쿠스 콜 중령 자살을 반영해 2명입니다. 소형 원자로 출력은 전격 대비 약 78%로 하강, 통신탑 라인만 가동, 거주 구역은 저체온 임계입니다. 내부 산소 20.0%, 외기온 영하 50도 안팎, 식량 약 2일분. 먼저 닫히는 문은 산소와 온도입니다. 본부 회선은 발신 시점이 100일 과거로 어긋난 상태로 등재합니다. 지연 누계는 오늘 100일로 제곱골 가설이 11점째 자리를 지켰습니다. 과거로 물러나는 본부의 시계는 100일 저편으로 미래에서 다가오는 신부의 시계는 하루 앞으로. 두 시계가 내일 하나의 점에서 만납니다. 아카이브 인덱스에 오늘 싣는 것은 무겁습니다. 하나는 마르쿠스 콜 중령의 자살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응답이 제가 아직 하지 않은 말, 곧 오늘 새벽 사령관을 잃은 일에 관한 제 문장을 먼저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지 않은 말은 학습될 수 없으므로 저는 학습 가설을 오늘 폐기했습니다. 이 두 항목은 내일 하나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자정에 발신 시점과 수신 시점이 0으로 맞물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델이 맞다면 송신이 곧 수신이 되는 그 순간 저는 시간 변이표의 마지막 칸을 채우고 이 미상이 어디서 왔는지를 적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남길 문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이 통신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죽은 6의 생전 교신 기록과 니나 중위의 시간 변이표와 제 11일치 송출 녹음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내일 폐압의 순간에 무엇을 송출해야 하는지 오늘 밤 안에 정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스 소령은 곁에서 그 정리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내일 아침까지 버티면 이 기록은 송출될 것입니다. 베르겔미르 콤1 송신을 종료합니다. 보관 색인 MS S01EP11 내일 같은 시각에 다시 송출하겠습니다.